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모나스에서 열린 국제노동절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노동절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은 2013년 유도요노 대통령이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약 20만 명의 노동자가 운집했으며 대통령은 직접 연단에 올라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입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이번 주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해 3개월 안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해양어업 분야 노동자 보호법과 아웃소싱 근절, 부당해고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 등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전국 노동자복지위원회 설립 계획도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전국 노동계 인사들로 구성되며 노동 관련 법과 정책의 개선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연설 후 무대 아래로 내려와 노동자들과 직접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차량에서 모자와 티셔츠 등의 기념품을 꺼내 나눠주는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차량이 떠날 때 현장에서는 프라보워를 외치는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릭스 외무장관들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의장국 브라질이 성명을 발표하여 회원국들은 무역 보호주의 확산과 다자주의 약화를 우려하며 세계 경제의 분열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릭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 불발은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7월 정상회의 전까지 이견 조율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에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이란 등 11개국으로 확대됐으며 회원국 간 시각 차이도 뚜렷해졌습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브라질, 인도, 남아공이 주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안에 일부 문구에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브라질 외교장관은 보호무역주의 반대라는 핵심 사안에 대해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WTO 규범에 어긋나는 일방적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녹색 정책을 이용한 무역 장벽 확대 등 정당하지 않은 보호무역 조치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자무역 체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 브릭스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1분기 국가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리 무랴니 재무장관은 올해 1에서 3월 국가 수입이 516.1조 루피아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20조 루피아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로 세수는 18%, 비세입은 26% 줄어든 반면 관세 물품세 수입만 12.3%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32% 관세 국가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수출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선적을 서두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수입 감소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삼갔지만 재무부 장관은 3월 수치는 긍정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분기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0.43%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0.04% 흑자와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규 전산 시스템 코어텍스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납세자의 신고가 누락되거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월 말까지 세금 신고 기한이 일부 연장됐습니다. 국세청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자바 등 일부 지역에서는 1월 세수가 30%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세수 감소의 배경으로 자원 중심 산업의 기업 수익 둔화와 작년 초의 일시적 세수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를 꼽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세수 실적의 조정 평균이나 총세수의 일부 개선을 강조했지만 순수익 감소의 원인과 규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미국의 수입 관세 확대와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가 국내 은행의 대출 성장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5.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수요 둔화와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올해 은행 대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3% 범위 중 하단으로 낮춰 잡고 있으며 이는 대출 수요 둔화와 일부 은행의 제3자 자금 확보 부진에 따른 유동성 제약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적 거시건전성 정책과 외화자금 비율 요건을 통해 은행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업계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수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약화시켜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섬유전자 등 수출 중심 산업에서 대출 연체율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리스크 노출 업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일시적 대출 재조정, 내수 중심 산업으로의 신용 방향 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HSBC와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의 보수적인 운용 방식을 들어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대 민간은행 BCA는 미국의 32% 보복관세 발표에 놀랐지만
정부가 협상 기조를 택하고 90일 유예 조치를 이끌어낸 만큼 급격한 신용 축소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업계가 정부의 보조금 제도 재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초 종료된 보조금 정책 이후 구매 대기 수요가 늘며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협회 회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정 정책은 필수라며 기존 보조금 방식이든 부가가치세 감면 등 새로운 방안이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보조금 제도는 신규 전기 이륜차 구매 시 700만 루피아,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전환 시 1000만 루피아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2023년에는 1조 4천억 루피아, 2024년에는 3,500억 루피아가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을 이유로 산업부는 현재 보조금 재개 여부를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기 이륜차 협회는 2025년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정부 정책이 불확실해 판매가 정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보조금이 재도입된다면 올해 20만 대 판매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1,5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1,300만 대는 전기 이륜차가 차지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푸아 고원의 자야위자야 군에서는 4월 중순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24개 지구가 침수되며 수천 가구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립재난방지청은 3천여 가구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특히 행정 중심지인 와메나는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자택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홍수는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발리엔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도 동반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부지사는 와메나의 홍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무분별한 도시 확장과 부실한 쓰레기 관리가 홍수 피해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야위자야 군 당국은 4월 25일부터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속도감 있는 구호 활동을 위해 비상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열악한 지형으로 인해 일부 마을은 선박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며 정보 수집을 위해 SNS 플랫폼인 왓츠앱 등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부는 총 4억 루피아 상당의 긴급 보호물자를 투입했으며 이에는 텐트, 식량, 의류, 담요, 쌀 등 생필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향후 며칠간 자야위자야 전역의 뇌우와 약한 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하며 주민들에게 홍수 및 산사태 위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